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FNL 종합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게 4.3 기조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군 병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영상을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블랙리스트가 3년 만에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며 4.3 사건의 유가족들을 만나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4.3 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의 초석이라고 평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 금악성당과 성클라라스 도원이라고 적은 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해당 장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아울러 스틸 인 제주란 해시태그를 남기며 제주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5일 오전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식당에서 제주사 3위생자 유족회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유족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4.3 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자 오히려 4.3 희생자 유족이 대승적으로 풀어졌기에 가능했다며 고마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배보상은 당위성이 있었지만 정부 재정 측면에서는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다행히 4.3 유족이 대승적으로 풀어주셨기에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에 초석을 다지게 됐다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4.3 해결의 기전을 흔들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바람도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이정민입니다.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병사는 병영생활관에서 북한 선전 영상을 들고 다른 병사들에게 이를 보게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 검찰단은 지난달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 등을 올리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 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이상호입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소를 폭파한 데 이어 이번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온정각과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까지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통일부는 즉각 반발 의사를 표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 내 온정각과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를 추가로 철거하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8일 확인됐습니다. NK뉴스가 7일 위성사진 자체 분석을 통해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서관, 구룡빌리지 등이 철거 또는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가운데 온정각과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에 대한 북한의 철거 동향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철거 대상 중 하나로 보도됐던 이산 가족면에서 옆 컨테이너 숙박시설인 구룡빌리지의 경우 컨테이너 일부가 이동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체로 봐야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북한이 우리 측 시설을 무단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을 엄중하게 주시해왔다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고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은 일방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내남측 재산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요한입니다.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로 주목받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에 첫 공판이 벌어졌습니다. 박하연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열린 첫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던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시설공단, 백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소속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내게 했고 2019년 1월까지 최종적으로 56개 직위를 교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참석한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보좌관과의 공동 범행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당시 수뇌부로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박하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이 최악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신수미 기자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주변 논란부터 불식시켜야 지지율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야당으로부터 특별감찰관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은 대통령은 진심의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한다며 진심 어린 사과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과도 없고 인적 쇄신도 없는 것은 최악이다. 사과 없는 인적 쇄신 역시 반작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큰 전환점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일 수 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휴가 복귀 일성으로 대국민 사과와 인사규편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구 출신 오선 중진 주용호 의원 인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비대위는 당내의 내용 해결과 국정 지지율 회복 등 수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다빈 기자입니다. 이번 주 출범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구 출신 오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인선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7일 확인됐습니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인 주 의원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표 권한대행을 지내는 등 당 지도부 경험이 있고 개파색이 옅은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비상상황인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연일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가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주유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비대위 공식 출범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자동 해임 수순에 반발하는 이 대표와 갈등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 중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 측 지지그룹이 집당 소송이나 토론회 등을 준비하면서 전방위 반격이 예상됩니다. 이미 비대위 출범이 구분 능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상황을 되돌리기보다는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 이것으로 FNL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자율보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왼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뉴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TV자율보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